그는 문을 열었고 우리는 앞으로 어디로 갈지 혹은 가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 일종의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그런데 왕실 역사에서 보기 드문 충격적인 전개가 벌어졌다. 앤 공주와 찰스 국왕이 버킹엄 궁전을 뒤흔들 폭탄 같은 사실을 공개한 것이다. 더 이상 이 진실을 숨길 수 없었다. 영국 왕실의 근간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 궁전 안쪽에서 흘러나오던 속삭임은 이미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져 있었다. 그리고 이제 의무, 유산, 충성이 정면으로 충돌한다. 비공개 회의부터 왕실 관례를 깨는 행동까지 이번 폭로는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왕실의 이미지를 다시 쓰게 만들지도 모른다. 차 한 잔을 준비하라. 이 왕실의 고백은 곧 전 세계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게 될 것이며 그 이후로는 아무것도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화려한 보석과 성대한 행사, 끊임없는 소문으로 가득한 왕실의 겉모습 아래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훨씬 더 복잡하고 개인적이며 감정적으로 격렬한 세계가 숨겨져 있다. 전통과 의무가 절대적인 규칙으로 작용하는 그 상징적인 궁전 문 뒤에서 어느 날 저녁은 버킹엄 궁전뿐 아니라 어쩌면 역세까지 잔잔한 충격파를 남길 순간의 배경이 되었다. 그날은 본래라면 완벽한 왕실 연회가 되어야 했다. 황금 샹들리에 아래에서 반짝이는 드레스와 축배가 오가는 우아한 밤이었다. 그러나 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형식적인 웃음 사이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왕실의 대립이 벌어졌다. 날카로운 판단력과 흔들림 없는 침착함, 그리고 강한 책임감으로 알려진 앤 공주는 방 안의 미묘한 정적을 깨며 단호한 한마디를 던졌다. 그녀는 카밀라 왕비를 바라보며 차분하지만 분명한 결의가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왕비 배우자이지 국왕이 아닙니다. 순간 공간 전체가 얼어붙은 듯 고요해졌다. 잠시 동안 시간마저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일부 참석자들은 자신이 들은 말을 믿을 수 없어 서로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앤을 잘 아는 이들은 알고 있었다. 그녀는 중요하지 않으면 결코 입을 열지 않는다. 그리고 그날 밤 그 말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했다. 이것은 단순한 왕실 예절에 대한 다툼이 아니었다. 기억과 충성, 그리고 오래전에 지켜야 한다고 약속했던 원칙에서 비롯된 깊은 신념의 문제였다. 앤 공주는 생전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가장 충실히 지켜온 인물 중 한 사람이었으며 여왕은 카밀라가 결코 왕비 배우자 이상의 지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뜻을 조용히 밝혀왔다. 이는 전통에 대한 존중이자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남긴 그림자를 고려한 결정이었다. 궁전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앤은 여왕의 뜻을 인용하며 카밀라에게 이렇게 상기시켰다고 한다. 당신은 왕비 배우자로 남아야 합니다. 그것이 여왕께서 원하신 바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직함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앤은 카밀라가 왕실 내부에서 영향력을 과도하게 확장하며 가족의 내부 질서를 은근히 재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때는 단순한 불만의 속삭임이었던 것이 이제는 시선과 조심스러운 대화 속에서 이어지는 조용한 힘겨루기로 변해 있었다. 이 왕실의 폭풍 한가운데에는 찰스 국왕이 서 있었다. 어머니의 유산을 지키려는 여동생과 새로운 왕실 시대를 만들어가려는 아내 사이에서 그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을 해야 했다. 그 결정은 궁전 내부의 권력 균형을 바꿀 만큼 중대한 것이었고 결국 조용하지만 분명한 파문을 남겼다. 이 긴장감은 언론의 대대적인 헤드라인이 되지는 않았지만 왕실과 가까운 이들은 모두 알고 있다. 그날 밤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는 사실을. 연회는 끝났지만 앤 공주의 말은 여전히 궁전의 회랑에 메아리처럼 남아있다. 그렇다면 카밀라에게 맞설 용기를 앤 공주에게 안겨준 그녀의 왕실, 내 위치는 무엇일까? 이제 앤 공주가 어떤 인물인지 간단히 살펴보자. 끊임없이 앞장서온 왕실의 개척자, 앤 공주는 흔히 왕실의 가장 든든한 중심축으로 불린다. 그녀는 평생을 공공봉사에 헌신해왔으며 18세 이후로 2만 회가 넘는 공식 일정을 소화하며 왕실에서 가장 성실한 인물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직설적이고 독립적인 성향으로 유명한 앤은 자녀들에게 왕실 칭호를 부여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려 전통적인 왕실 행보와는 다른 길을 선택했고 이로 인해 왕실의 이다나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그녀의 솔직함과 날카로운 유머 감각은 대중 사이에서 호불호를 나누는 요소가 되었다. 한때 언론으로부터 차갑고 거만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1982년 사진기자들에게 꺼져라 라고 말한 일화로 왕실의 무례함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그러나 앤에게 왕실의 역할은 결코 거칠애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를 진정한 봉사의 의무로 받아들여왔다. Save the Children을 비롯한 수많은 자선단체에서의 깊은 활동을 통해 그녀는 세계적인 문제들에 대한 통찰을 쌓았고 자신이 지지하는 대의에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헌신해왔다. 2002년부터 2022년까지 그녀가 수행한 공식 일정은 무려 8,088건으로 같은 기간 어느 왕실 구성원보다도 많았다. 이러한 헌신과 독특한 개성 덕분에 앤 공주는 영국에서 국민적 보물이라는 애칭으로 불린다. 그녀는 공식 행사에서도 왕실 직원에게 의존하지 않고 직접 운전해 이동하며 모든 사람과 악수할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워크어바웃에서 악수를 생략하기도 했다. 패션 면에서도 그녀는 독보적이다. 지속 가능성을 중시하며 영국 브랜드를 즐겨 입고 승마에서 영감을 받은 클래식한 스타일을 고수한다. 군복이나 대담한 브로치를 공식 행사에서 착용하는 등 왕실의 패션 규칙을 두려움 없이 깨왔다. 또한 영국 패션 섬유협회의 후원자로서 산업 발전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때때로 대중의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지만 앤 공주의 강인함과 진정성은 여전히 빛을 발한다. 접근 가능한 요트 스포츠를 옹호하든 국립등대 박물관을 지원하든 그녀는 언제나 자신의 가치에 충실한 인물로 남아있다. 2002년 위험하게 통제되지 않은 반려견을 소유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앤 공주는 여전히 존경과 사랑을 받는 인물로 남아있다. 왕실의 의무와 개인적인 신념을 조화롭게 유지하는 그녀의 능력은 그녀를 왕실에서 가장 사랑받는 인물 중 하나로 만들었다. 아마도 당신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었기에 제 옆에 앉기보다는 다른 곳으로 가기로 결정한 것 같네요. 앤 공주가 카밀라에게 보이는 냉담한 태도는 사라지지 않는 오래된 갈등 때문이라는 해석이 많다. 그렇다면 두 사람 사이에는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 쉽게 끝나지 않는 불화의 뿌리를 자세히 들여다보자. 겉으로 보기에는 앤 공주와 카밀라 왕비, 두 명의 고위 왕실 여성이 왜 그렇게 어색한 관계인지 이해하기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과거를 깊이 파고들수록 그 이유는 점점 더 분명해지고 놀라울 만큼 개인적인 감정에 닿아 있음을 알 수 있다. 카밀라가 왕실의 일원이 되기 전 그녀는 앤드루 파커 볼스와 연인 관계였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실은 앤드루가 한때 앤 공주를 깊이 사랑했다는 점이다. 두 사람은 강한 유대감을 나누었고 한동안 함께 미래를 그리기도 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에는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있었다. 앤드루는 가톨릭 신자였고 성공회 신자인 앤 공주는 당시 규정상 그와 결혼할 수 없었다. 결국 왕실의 개입으로 두 사람의 관계는 끝났고 앤은 큰 상처를 입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앤드루는 카밀라와 결혼했다. 이는 앤에게 이중의 배신처럼 느껴졌다. 사랑했던 남자를 잃은 것도 모자라 그가 자신이 속한 왕실 세계 안에 또 다른 여성과 결혼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수년 후 카밀라는 찰스 왕세자와 결혼했다. 그는 단순한 왕세자가 아니라 자신에게 상처를 준 여성과 결혼한 남자의 누이의 남편이 되었다. 그 자리에 여왕 외에는 아무도 기억나지 않아요. 혼자였던 그녀에게 얼마나 힘든 순간이었을지 짐작이 갑니다. 이 상황은 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과거가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앤 공주는 끝내 카밀라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다. 2005년 찰스와 카밀라의 결혼식 당시 앤이 카밀라를 차갑게 대했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굳은 표정과 냉랭한 시선은 언론에 의해 분명한 반대 의사로 해석되었다. 대중이 점차 카밀라를 왕비 배우자로 받아들이는 동안에도 앤은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앤드루와 깊은 우정을 유지했고 그는 그녀의 딸의 대부가 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카밀라가 두 사람의 유대감을 못마땅해 했다는 소문도 퍼졌지만 앤은 전혀 개의치 않았다. 앤은 자신이 혈통으로 태어난 왕실 구성원이라는 점에서
결혼으로 들어온 인물보다 더 높은 지위를 가져야 한다고 굳게 믿었다. 그녀에게 전통은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였다. 찰스 국왕의 대관식에서 앤 공주가 군복을 입고 말을 타고 장엄하게 등장한 장면은 단순한 의식 참여가 아니었다. 그것은 명확한 메시지였다. 카밀라가 조용히 새 칭호를 받아들이는 동안 앤은 존재감 자체로 왕실의 중심에 섰다. 그날만큼은 국왕조차 그녀의 권위를 건드리지 못했다. 이제 카밀라가 대중의 인정을 받기까지 걸어온 긴 여정을 살펴보자. 국민의 편결. 카밀라는 오랜 시간 동안 왕실 내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재정립하려 노력해왔다. 하지만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그림자는 여전히 그녀를 따라다녔고 대중은 쉽게 과거를 놓아주지 않았다. 처음 대중 앞에 섰을 때 카밀라는 거의 예외 없이 사랑을 가로챈 여자로 낙인 찍혔다. 찰스와 다이애나 사이를 갈라놓은 인물이라는 이미지였다. 2005년 결혼 이후에도 대중의 시선은 쉽게 따뜻해지지 않았다. 다이애나를 중심으로 그려졌던 동화 같은 이야기는 스캔들과 상처, 배신으로 산산이 부서졌고 그 결과 카밀라는 희망으로 가득 찼던 이야기 속 악역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엘리자베스 여왕조차 두 사람의 결합에 확신을 갖지 못했고 성공회 역시 카밀라의 이혼 경력 때문에 결혼에 반대했다. 결국 두 사람은 화려한 왕실 결혼식 대신 비교적 소박한 시민 결혼식을 선택했다. 차가운 반응 속에서도 카밀라는 물러서지 않았다. 골다공증 인식 제고,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문해력 향상, 동물 보호 등 다양한 자선 활동에 적극적으로 헌신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노력이 서서히 인정받기 시작했고 일부 대중의 냉담함도 누그러졌다. 그러나 역사적 무게를 완전히 지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앤 공주가 카밀라의 왕비 호칭 사용을 비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다이애나는 마음의 여왕으로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카밀라가 왕관을 썼어도 다이애나의 유산은 수백만 명의 마음속에 살아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밀라는 찰스 곁을 지키며 품위와 절제를 잃지 않았다. 속삭임과 의심의 시선, 왕실 내부의 미묘한 긴장 속에서도 그녀는 자리를 지켰다. 대중의 완전한 사랑을 받을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그녀의 존재는 여전히 논쟁과 토론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이다. 그녀의 왕실 내 유산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으며 앞으로의 길 역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복잡하고 논쟁적일 것이다. 한편 앤 공주와의 관계뿐 아니라 카밀라는 케이트와도 미묘한 긴장 관계에 놓여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것은 경쟁일까? 아니면 단순한 거리감일까? 왕실, 경쟁, 그리고 미묘한 감정, 완벽하고 평온해 보이는 왕궁의 화려한 벽 뒤에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 긴장과 균열이 존재한다. 카밀라 왕비와 케이트 공주 사이에 눈에 띄지만 자주 언급되지 않는 냉랭함이 바로 그것이다. 케이트 미들턴이 처음 왕실의 중심에 들어섰을 때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그녀에게서 품위와 헌신을 보았다. 언젠가 왕관을 써도 손색이 없는 인물이라 여겼다. 그러나 카밀라의 초기 반응은 그리 따뜻하지 않았다는 것이 왕실 내부의 전언이다. 그녀는 케이트가 과연 왕실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의문을 품고 있었다고 한다.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말로 표현되지 않은 회의감과 조용한 불만은 분명 존재했고 주변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지도 못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케이트의 인기는 오히려 더욱 치솟았다. 대중은 그녀의 우아함, 차분한 태도, 그리고 왕실 생활이 주는 극심한 압박을 마치 자연스럽게 감당해내는 듯한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케이트는 끊임없는 감시 속에서도 존중과 찬사, 그리고 평온함을 잃지 않는 인물로 보였다. 이는 카밀라가 오랜 시간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시선에서 쉽게 얻지 못했던 바로 그 이미지였다. 이처럼 두 여성의 대중적 인식 사이에 점점 더 뚜렷한 대비가 형성되면서 말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경쟁의식이 싹트기 시작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왕실이라는 공간은 작은 시선 하나, 미묘한 제스처 하나까지도 철저히 해석되는 곳이다. 그렇기에 단 한마디 말 없이도 긴장감이 쌓여가는 상황은 결코 낯설지 않다. 침묵이 때로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하는 궁전은
이런 조용한 경쟁이 자라나기에 완벽한 무대다. 카밀라와 케이트 모두 왕실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신중하게 수행해왔고 외교적 균형과 품위를 유지하는데 각별히 신경 써왔다. 하지만 그 표면 아래에는 인정받지 못한 경쟁심이 분명히 존재한다. 아무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조용한 힘처럼 말이다. 대중은 공식 행사에서 두 사람이 나란히 웃으며 친근하게 인사하는 모습만을 보게 된다. 완벽하게 조율된 등장과 우아한 태도는 외견상 아무런 문제도 없어 보인다. 그러나 그 미소와 예의 바른 대화 아래에는 미묘한 긴장이 흐르고 있으며 이는 두 사람의 상호작용과 왕실 내 위치를 은근히 규정짓고 있다. 카밀라 왕비와 케이트 왕세자빈 사이의 경쟁은 결코 요란하지 않다. 하지만 모든 시선, 모든 침묵, 그리고 세상의 시선 속에서 각자가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 속에 조용히 존재한다.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분명하게 말이다. 카밀라와 케이트 사이의 거리감을 설명할 또 다른 요인은 바로 다이애나 요인일지도 모른다. 이제 다이애나가 이 관계에 어떤 그림자를 드리웠는지 살펴보자. 다이애나의 유령, 버킹엄 궁전의 웅장한 회랑을 여전히 떠도는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그림자다. 이 영향은 특히 그녀의 아들인 윌리엄 왕세자와 카밀라의 관계에서 더욱 뚜렷하게 느껴진다. 부모의 결혼을 무너뜨린 인물로 여겨지는 카밀라는 윌리엄의 삶에서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존재다. 카밀라가 처음 어린 윌리엄을 마주했을 당시 그녀는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다고 전해진다. 당시 윌리엄은 아직 10대였고 부모의 불행한 결혼 생활이 남긴 감정적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다. 카밀라는 그 고통스러운 장면에서 자신이 차지했던 역할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그가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지 두려워했다. 그녀는 혹시 그가 가족을 갈라놓은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지는 않을지 걱정했다. 자신의 행동으로 깊은 상처를 입은 사람에게서 받을 수 있는 판단과 비난에 대한 두려움은 오랫동안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다. 세월이 흘렀지만 그 시기의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았고 윌리엄과 카밀라 사이의 긴장감은 여전히 감지된다. 겉으로 보이는 두 사람의 관계는 공손하고 예의 바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분명한 냉기가 흐른다. 윌리엄이 카밀라를 존중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언제나 일정한 거리감이 유지된다. 마치 한 발짝 물러서서 조심스럽게 선을 지키는 듯한 태도다. 관찰자들은 윌리엄이 품위 있게 카밀라와 교류하면서도 결코 방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는 이 관계를 형성해온 개인적 아픔을 인식한 채 매우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는 듯 보인다. 이 조용하고 거의 눈에 띄지 않는 냉랭함은 단순한 과거의 상처 때문만은 아닐 수 있다. 이 미묘한 긴장은 영국 왕실의 미래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윌리엄이 국왕이 되었을 때 카밀라의 역할에 대해 다른 구상을 하고 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현재 그녀는 왕비 배우자라는 지위를 갖고 있지만 윌리엄이 왕위에 오르면 그 위치와 영향력이 변화할 수도 있다는 추측이 제기된다. 시간이 흐를수록 역사라는 무게는 여전히 그들 위에 드리워져 있다. 윌리엄과 카밀라의 관계는 존중과 거리, 그리고 말로 표현되지 않은 긴장이 공존하는 복잡한 춤과도 같다. 윌리엄의 책임이 커지고 결국 왕위에 오르게 되었을 때 이 미묘한 역학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많은 이들의 관심과 추측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과거는 과연 뒤로 남겨질 것인가? 아니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왕실의 미래를 계속해서 빚어갈 것인가? 이제 케이트가 다이애나를 연상시키며 카밀라와의 경쟁을 더욱 부각시켰을지도 모르는 그녀의 행보를 살펴보자. 국민의 왕세자비 이 수줍고 조용했던 한 대학생이 미래의 영국 왕비로 성장한 케이트. 미들턴의 여정은 현대판 동화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삶이 얼마나 예기치 못하고도 놀라운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며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모든 것은 2001년 화려한 왕실 행사장이 아닌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교의 평범한 강의실에서 시작되었다. 케이트와 윌리엄은 그곳에서 처음 만났고 단순한 우정으로 시작된 관계는 시간이 지나며 수많은 난관을 이겨낸 사랑 이야기로 발전해갔다. 시간이 흐르면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케이트와 윌리엄의 관계는 점점 더 단단해졌다. 이별의 아픔, 언론의 극심한 관심, 그리고 왕실이라는 무거운 기대 속에서도 두 사람의 유대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케이트가 왕실로 향한 여정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갑작스럽게 왕실에 들어와 아무런 준비 없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다른 이들과 달리 케이트는 오랜 시간에 걸쳐 자신만의 비공식적인 공주 수업을 받아왔다. 그녀는 왕실 생활의 복잡한 규범을 익히고 외교적 감각을 기르며 엄격한 예절을 체득했고 끊임없는 대중의 시선을 감당하는 법을 배웠다.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 치열한 준비 덕분에 케이트는 훗날 남편 곁에서 미래의 왕비로 설 수 있는 품이 있고 우아한 인물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케이트를 진정으로 특별하게 만드는 점은 그녀가 단순히 공주가 되는 데서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녀는 스스로 하나의 리더로 자리매김했다. 정신건강 인식 개선과 영유아 교육을 위한 열정적인 활동을 통해 케이트는 왕실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로 자신의 길을 개척해왔다. 그녀의 행보는 전통적인 왕비 배우자의 역할을 넘어섰고 이제 그녀는 사랑받는 공주일 뿐 아니라 진심으로 중요한 가치를 옹호하는 옹호자로 인식되고 있다. 많은 이들은 케이트를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재탄생으로 바라본다. 고귀한 지위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박하고 자신의 뿌리와 연결된 현대적인 왕실 인물이라는 점에서다. 그녀의 진정성, 조용한 강인함, 그리고 흔들림 없는 책임감은 전 세계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얻었다. 케이트에게서는 왕비로서의 품격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그러나 그녀를 진정으로 돋보이게 만드는 것은 친절함, 공감 능력, 그리고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헌신이다. 과거의 상처와 유산을 여전히 정리해 나가고 있는 왕실 속에서 케이트는 희망과 쇄신, 그리고 진보를 상징하는 존재로 여겨진다. 저의 일은 언제나 큰 기쁨을 안겨주었고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여정은 회복력과 우아함, 그리고 오늘날 왕실이란 무엇인지를 새롭게 정의하는 현대적인 비전을 보여준다.